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우리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부터 한 2-3년 정도 동안에 압도적인 정말 역사적인 그런 이제 실적 랠리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핵심 소부장을 지금 이제 선점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공급망 쪽으로 이제 합류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 아무래도 최근까지 한 1년 정도 동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랠리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 지금 이제 집중이 되게 되면서 상승세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이제 슬슬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 체크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주요 투자 전략들과 함께 종목들까지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국내 반도체 업계가 2023년 충격의 적자를 기록을 했죠. 삼성전자가 적자를 기록을 했었던 것 같은 경우는 한 10 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적자를 보게 되고 앞으로의 이제 그런 기대감 같은 경우도 좀 우려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5년 만에 감산에 돌입을 했었죠. 23 년부로. 지금 현재 반도체 캐펙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자본적 지출이 5 년째 최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슬슬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 보릿고개를 건넜다. 반도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릿고개가 맞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잘 먹고 잘 살고 이쪽으로 납품을 하게 되는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몇 년 동안 실적이 작살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작년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역대 최고의 메모리 슈퍼 사이클을 넘는 메가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 해 가지고 캐파 투자가 본격화가 되고 있어요. 당장 지금 이 업황이 날아갈 것 같이 미친 듯한 그런 업황을 보이고는 있지만 당장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기업들이 감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진 지가 별로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부터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차세대 디램 설비가 집중이 되어 있고 세대 수가 지난 범용 라인들 같은 경우도 현재 이 차세대 디램 쪽으로 설비가 집중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비싸고 차세대 장비들이 지금부터 많이 채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관련된 공급망에 합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 관점에서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인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세대 디램 경쟁이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업계 1위 기업이 적자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뉴스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실 삼성전자가 2023년 전체 기준으로는 여전히 흑자를 보기는 했지만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격적인 적자 전환이 진행이 됐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적자를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2023 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전부 다 디램 감산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제 흑자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풀캐파는 아니었어요. 전체 공장을 풀로 지금 돌리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는 24년까지도 여전했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적자 보고 감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펙스 투자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2023년, 2024년 투자가 거의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글로벌 메모리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상반기까지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진짜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도 감산이 유지가 되었었던, 그런 이제 흐름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025 년까지도 캐파가 안 됐다. 그리고 캐펙스 시기가 계속 뒤로 밀리게 된 거죠. '이제 괜찮아지면 좀 투자를 해 볼까.' 하는데 거의 진행이 되지 않은 거죠.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역대 최고의 시기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당장 뭐 2년 전에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역대 최악의 사이클이었었기 때문에, 현재 그러는 가운데 이전 메모리 반도체 피크 시기 같은 경우는 어 팬데믹 시기죠. 팬데믹 시기. 팬데믹 시기 때 엄청나게 비대면 수요라고 하던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 잘 팔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 팬데믹 때 고점을 치고 나서 그다음에 이 금리 인상 시기가 2021년, 2022 년부터 진행이 되게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업황 피크 같은 경우는 2021 년에 치게 되었었고요. 그러니까 이 업황 피크가 친 상황에서 이제 업황이 쭉 내려가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향후 이제 금리 인상까지 진행이 되는데 반도체 기업들이 미쳤다고 투자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3, 4, 5 전부 다 캐펙스가 진행이 되지 않은 거고, 지금 이 2020년 피크를 치던 2021 년부터 해 가지고 2022, 그러니까 2021 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계속 지금 감산이 감산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던가, 지금 투자 업황이 고점을 치고 내려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투자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5년 동안에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반도체 설비 투자가 5년 동안에 거의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먹고 사는 소부장들 같은, 특히나 뭐 감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는 계속 만드니까, 업황이 안 좋아도 반도체는 계속 만드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았죠. 근데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캐펙스가 멈춰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실적이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5년 동안에 거의 뭐 역대급 보릿고개를, 사람만 있자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반도체 상승세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코스닥 소부장 같은 경우는 주가가 대부분 소외돼 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대형주만 랠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감산이 끝이 난 거지 투자를 할 단계는 아니었었던 거죠. 기존 있었던 장비 설비로 이제 짜내기를 해 가지고 밀어넣기, 그런 식으로 인제 생산량을 늘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설비를 늘리는 단계 같은 경우는 아니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 대형주 랠리가 진행이 되기는 했지만, 소부장 쪽의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지가 않았다. 그러면서 인제 메모리 탑3가 HBM 위주의 보수적 투자 기조가 유지가 되게 되면서 당장 2025 년에 하반기 때 드디어 감산이 풀리고 풀캐파로 돌입이 되게 된 거지, 설비 투자는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제 대박이 나고 있죠. 돈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벌어 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역대 최악의 그런 사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캐파 투자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전년 대비해서 올해 20에서 30% 가량 상향된 캐펙스를 집행을 하게 될 거고요. 최근에 매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모리 슈퍼 사이클, 메가 사이클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역대급 설비 투자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현재 차세대 HBM 주력 기진 청주 M15X, 얘가 인제 조기 양산에 돌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원래 내년 5월 그 착공 들어가려고 했는데, 준공이라 착공, 이거 2월, 3 월로 인제 착공이 빨라지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동안에 국내에다가 총 450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근데 사실 이 450조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기는 했었는데,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매물이 대박 나기 전에 발표가 된 투자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더 훨씬 상향이 되게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인제 어마무시하게 벌기 시작을 했으니까. 최근에 매물이 광란의 질주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투자 금액 상향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지금 평택 P4가 이제 내년 1 분기에서 올해 인제 4 분기로 준공을 앞당길 계획입니다. 그리고 캐파 같은 경우도 당초 계획 같은 경우도 역대급 사이클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캐파가 20%가 추가 확대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쪽에서 인제 주문이 20%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P5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달에 공사 재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클린룸이나 주요 장비 발주가 이미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성능 경쟁을 펼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HBM4부터 해가지고 원CD 램이라고 하는 차세대 D램을 적용을 하는 승부수를 뒀습니다. 수율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엔비디아가 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능이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만족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완전 HBM 쪽에 뒷전으로 밀려 있었던 삼성전자가 한 방에 올해부터 해가지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 루빈의 울트라라든지 이런 최상위 모델을 싹쓸이를 하게 되었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양산형 모델로서 그쪽으로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 벤더 순서가 갑자기 또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쪽이 어 삼성전자 쪽의 HBM4 가격이 더 높게 측정이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SK하이닉스도 다시 추격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HBM4E부터 해 가지고 원CD 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HBM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D램을 얼마나 잘 쌓느냐 문제예요. 근데 잘 쌓는 거 중에 이 하나만 문제가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HBM 전체를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수율, 사실 그냥 차세대 D램이라고 했을 때 수율이 한 60에서 70% 정도 나오면은 충분히 범용 D램 시장에서는 조금 수익성을 갉아먹는다 뿐이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HBM 같은 경우는 워낙 높은 단계에서 뭐 8 단을 쌓든가 뭐 12 단을 쌓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60% 70% 정도 수율로 HBM을 그러니까 이 베이스 다이가 되는 D램, 코어가 되게 되는 D램의 수율이 60-70%가 나와 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수율 한 40%?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삼성전자 HBM4가 SK하이닉스 대비해 가지고 성능적으로는 우위에 있으나 SK하이닉스의 HBM4 같은 경우는 수율이 뭐 80-90%가 나오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40%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수익성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에서 수율 향상을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세대수를 한 세대 이 원CD 램 적용을 미뤘죠. HBM4가 아니라 HBM4E부터 인제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래 지금 뭐 사실 삼성전자가 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다라고는 하지만 수율적인 측면에서 성능적인 측면에서 SK하이닉스한테 추월을 당한 지 좀 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한 3년 정도.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제 SK하이닉스가 많이 좀 1 위죠 인제 사실상. 그래서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인제 이 원CD 램 같은 경우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원래 D램 쪽에서 얘가 SK하이닉스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HBM4E에서 이거를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고수율을 또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적용한 부분을 충분히, 그러니까 HBM 쪽에다 원CD 램을 적용을 한 노하우가 먼저 적용을 한 노하우가 한 반년 정도 1년 정도 가량 있을 터이니, 거기서 이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대규모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의 세대수가 넘어가게 되면서 인제 10 나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한 10 나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인제 이 메모리 반도체에다가도 EUV라고 하는 극자외선 공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반도체 장비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의 제조를 위해서 뭐 파운드리 뭐 5 나노 뭐 4 나노 이런 쪽에 쓰였었던 장비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D램 수율에 굉장히 이 HBM이 민감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차세대 D램 쪽의 신기술들이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대거 집약이 되고 있어요. D램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랐기 때문에 더 뛰어난 D램 성능을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이런 투자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진입 기업이 향후 2 년가량의 실적 급상승 시기가 기대가 되고 있겠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5년 동안의 생존 경쟁을 펼치게 되면서 이제 이 주도주 사이클로 진입을 하는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스티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를 하고 있겠고요. 후공정 장비 위주에서 고부가 가치 전공정 장비로 체제를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HPSP가 독점을 하고 있었던 고압 어닐링 장비 HPA 장비가 인제 ST가 개발을 하게 됐죠. 뭐 소송전 같은 경우도 많이 뭐 진행이 되게 됐는데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해당 부분 올해부터 해 가지고 실적 기여가 본격화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압 어닐링 장비가 HDM이나 HBM이나 뭐 다른 차세대 AI 반도체의 수율을 극대화를 할 수가 있는 핵심 장비로서 지금 전공정 쪽에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차세대 D램 쪽에서부터 인제 지금 대거 원래 이 전공정에서만 적용이 되었었던데 이 파운드리 쪽에서 적용이 되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적용이 되던 기술이 메모리 반도체로 대거 이제 채용이 되게 되면서 실적 급증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업계에서 올해 매출 2배 그리고 영업이익 6배 급등을 전망하고 있다.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YC캠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EUV 포토레지스트, 린스 원래 그러니까 뭐 어떤 반도체 소재보다도 차세대 반도체 소재 개발에 몇 년 동안 집중을 했는데 이 부분이 실제 이제 양산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주력 매출로서 매출 확대 국면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겠습니다. 현재 AI 반도체 수율 핵심 공정으로 이 EUV 린스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차세대 D램 경쟁이 있어 가지고 매출 급증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차세대 패키징 소재인 유리기판 양산을 위한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 디벨로퍼 3대 핵심 소재를 모두 양산에 성공을 한 지금 세계 최초의 기업이겠다.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 드렸고요.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단타방 오픈해 가지고 여기 지금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요. 당장 지금 오늘자로 찍어 드린 흥구석유 최근에 이제 미국 이란 전쟁 리스크가 심화가 되게 되면서 뭐 요즘 이제 뭐 전문가들 말로는 뭐 지금 "점쟁 위험이 90% 이상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석유 가격 급등에 따라서 요거 인제 지금 찍어 드렸었는데 평일간에 평일간에 찍어 드렸었는데 거의 뭐 하루 만에 상한가 급등 나타나게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올려 드리면은 단타니까 너무 많이 찍지 마시고 한 1 0 0원 2 0 0원 이 정도로만 찍어서 아침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단타로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급등 타이밍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로 조금만 내려 보시면은 여기 설명 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이용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